자취방 대청소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자취 인생 외길 3년, 호라비 포스 만땅의 남자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요.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소리만 들리지 휴대폰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혹시나 해 누워 자고 있는 친구 녀석을 뒤집자 휴대폰이 나타나요. 재빨리 전화를 받는데 엄마예요. 엄마가 오늘 자취방을 친히 방문하시겠대요. 1시간 후에 도착하신대요. 오 마이 갓. 엄마. 이 말에 남자에겐 군 시절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말보다 더욱 무섭게 들려요. 이게 뭐야? 엄마가 와서 폭격 맞은 자취방 꼬라지를 목격하신다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배구 국가대표 출신 엄마의 강스파이크 전신 마사지 골 코스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 겁이 덜컥 나요. 갑자기 술이 깨고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빨리 와. 앞으로 1시간 안에 비상전투 청소를 끝마치지 못하면 자치고 뭐고 다 쪽나는 거예요. 급 똥줄이 타는 남자는 술로 밤을 불살은 어제의 용사들을 발로 걷어차 깨워요. 나 좀 도와줘. 엄마 온대 엄마. 네가 냉장고. 남자가 청소를 도와달라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자 친구 녀석들은 그럴 시간은 없을 뿐더러 일생일대에 급한 일이 수십 개나 밀려있다며 정광석화처럼 툭 껴요. 진짜 미안하다. 의리라고는 개미 콧구녕만큼도 없는 놈들이에요. 혼자 남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비상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헐레벌떡 청소 모드로 들어가요. 왜 청소를 하고 사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뿐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쓰레기부터 처단하기로 하고 비닐봉지에 담아요. 중국집 전단지, 쭈쭈바 껍데기, 소세지 껍데기, 라면 봉지, 오징어 다리, 과자 봉지, 고장난 우산, 소주병, 맥주병, 막걸리병, 바닥에 눌러붙은 음료수 캔, 노래방 책, 얼씨구 마이크도 있어요. 노래방 책이랑 마이크가 도대체 왜 자취방 안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다 잿더리로 재활용된 컵라면 용기, 잿더리로 다시 태어난 화분, 본래 기능을 상실한 종이컵 잿더리, 젠장, 방 안에 잿더리만 10개가 넘어요. 헐, 비닐봉지가 넘쳐요. 좀 더 큰 사이즈의 마트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요. 마트봉지도 넘쳐요. 포대자루에 담아요. 포대자루도 넘쳐요. 대략 3개의 포대자루를 터져나갈 만큼 채웠는데도 쓰레기는 차고 넘쳐요. 집안의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남자의 지분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간신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처단한 것 같아요. 다음은 침대를 정리하기로 해요. 3년 전 자취를 시작할 때 엄마가 사주신 그 보송보송했던 이불의 자태는 어디 가고 꼬질꼬질한 얼룩과 곰팡이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는 이불을 들어 먼지를 털어봐요. 훅 하고 뭔가 오색 창연한 분말들이 허공에 수놓아져요. 웬일이니 파리똥, 방 안에 짠 하고 무지개가 떴어요. 매콤한 향이 물씬 나는 걸로 봐서 저건 라면 스프가 만들어낸 무지개가 분명해요. 한때 침대에서 즐기는 생라면의 맛에 흠뻑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흔적치곤 양이 참 곤혹스러울 정도예요. 어쩐지 침대에서 잘 때마다 몸이 따갑고 가려웠어요. 이불을 삶으면 라면 육수가 2양동이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려야겠어요. 침대 시트도 사망일보 직전이에요. 버리기로 해요. 야, 이거 베개 똥 쌌냐 이거 씨. 베개 커버는 말할 것도 없이 쿨하게 버리기로 해요. 다 버릴까 생각 같아선 침대 전체를 버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에 패스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은 더욱 조급해요. 바닥에 곱게 쌓인 먼지와 묵은 때부터 해치워야겠어요. 빗자루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아요. 빗자루 어디 갔지? 그때 남자는 애초부터 이 방 안엔 빗자루라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빗자루 사야 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어젯밤 8차까지 달리느라 돈은 씨가 말랐어요. 청소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빗자루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엄마한테 줘 터질까 말까 하는데 굿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다영도씨. 남자는 후다닥 달려나와 다용도시를 열어봐요. 와우, 언빌리버블. 그동안 꾸준히 모아뒀던 술병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놈들이 그래도 한 병에 40원에서 50원씩이나 하는 놈들이에요. 이걸 다 팔면 빗자루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빈 병을 팔아 마련한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를 쓸기 시작해요. 지구의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더니 방바닥도 사막화되어 가나 봐요.
모래와 흙먼지가 사하라 사막 뺨쳐요. 앞으로 낙타라도 한 마리 사서 타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모인 먼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던 남자는 굿굿굿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한 표정으로 장판을 들어요. 남자는 쿨하게 장판 밑으로 먼지를 쓸어 넣고 장판을 원상복귀 시켜요. 저 먼지가 방바닥에 쿠션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보온 효과에도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따뜻하겠다, 단열재처럼. 다음은 절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침대 및 비밀의 공간을 쓸어낼 차례예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어 쓸어내요. 와우, 언빌리버블. 동전이 나와요. 또 쓸어요. 지폐도 나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mp3, 열쇠, 볼펜, 숟가락 등등 다채로운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요. 이건 뭐 보물창고가 따로 없어요. 신이 난 남자가 침대 밑을 마구마구 쑤시는데 오 마이 갓, 호러블 테러블.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열이 뻗친 남자는 바퀴벌레 잔혹사를 찍어볼까 하다 그냥 놔주기로 이제 해요. 마지막이야. 함께 동거를 해온 동지를 해치울 순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전신을 휘감아요. 사람들이 방생하는 기분을 이제야 알겠어요. 안녕. 다음은 난이도상의 냉장고 청소를 할 시간이에요. 남자가 냉장고를 열어요. 아, 헐, 미라가 된 수박이 들어있어요. 이게 수박이야, 피클이야 이게. 지난 여름에 먹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왜 여지껏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엄마표 반찬들도 있었네 집에. 모두 미라가 된 지 오래예요. 냉장고가 피라미드도 아니고 미라 천지예요. 열과 성을 다해 청소를 하다 보니 목이 말라요. 그때 일각에 놓여있는 우유가 보여요. 혹시나의 유통기한을 보는데 1월 25일까지예요. 징크대로가 컵에 따르는데 역한 향기와 함께 우유가 유산균 덩어리가 되어 쏟아져요. 뭐야? 안돼, 1월 25일? 09년 1월 25일. 09년? 유통기한이 2010년 1월 25일까지가 아니라 2009년 1월 25일까지였던 거예요. 청소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싱크대도 가관이에요. 온갖 냄비와 그릇, 수저가 개수대 안에 널브러져 있어요. 냄비에는 언제 해먹었는지도 모르겠는 라면 찌꺼기가 층을 이루었어요. 밥그릇에 밥풀들은 벽돌처럼 굳어서 떼어지지가 않아요. 얼라리, 그릇에 글씨가 써 있어요. 만리장성, 북경, 홍콩 반점, 3분의 2가 중국집 그릇이에요. 근처 중국집에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하게 한이 없어요. 남자는 회생 불가능한 식기들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포대에 담아요. 다음은 옷장 정리를 위해 옷장을 열어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콧구녕을 강타해요. 옷장 바닥에 윗도리, 아랫도리, 잠바, 양말이 한데 뒤엉켜 공처럼 말려 있어요. 말려있는 옷들을 꺼내 하나하나 펴보며 냄새를 맡아봐요. 바지에서 걸레 냄새가 나요. 윗도리에서 걸레 냄새가 나요. 속옷에서 숙성된 된장 썩은 냄새가 나요. 양말이 나와요. 또 나와요. 양말이 계속 나와요. 빨기 귀찮아서 하나씩 사모은 양말이 30개가 넘어요. 아, 한 개가 더 있었어요. 얼마나 안 빨았으면 양말이 찐득이 상태로 변해 벽에 붙어 있어요. 양말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건 양말은 30개가 넘는데 빤스는 떨렁 3장뿐이에요. 비율은 맞는데. 세탁을 할까 하다 세탁을 하기엔 세탁기가 너무 불쌍해요. 다시 입으면 병 생기겠는데 이거. 쿨하게 버리기로 해요. 저기다. 아, 옷장 일각에 뭔가 보여요. 헉, 버섯이에요. 버섯이다. 장롱에서 버섯이 자라다니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완전 신기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어요. 슬슬 집구석이 제 모양새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마도 만족하실 듯해요. 그때 엄마의 전화가 와요. 못 온다고. 이런 젠장,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못 온다고?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괜히 아까운 힘만 뺐어요. 한숨 자야겠어요. 그런데 이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포대자루에서 라면 스프가 첨가된 이불을 다시 꺼내 덮고 잠에 빠져들어요. 좋다.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피부 미용을 위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때 따르릉 여자에게 남친의 전화가 와요. 남친이 여자에게 오늘 몇 시까지 가면 돼? 라고 물어요. 오 마이 갓. 여자가 남친에게 하기로 했던 러브하우스 대공개일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을 잊어먹다니 미쳤나 봐요. 똥줄이 타요. 남친이 오기까지 4시간 13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에요. 여자는 발딱 일어나 눈곱도 떼지 않고 남친 맞이 샤방샤방 러브하우스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제일 먼저 여자 방의 첫인상을 결정해줄 침대를 정리하기로 해요. 그런데 침대 시트와 이불 세트가 완전 멍미예요. 시트와 이불이 세트가 아닌 것은 위아래 짝짝이 속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굴욕 중의 굴욕이에요. 여자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매트리스를 들어올려 침대 시트를 바꾸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절대로 혼자 들지 못하는 무게지만 여자는 혼자 있으면 울트라우먼으로 변신해요. 침대 시트를 세트로 맞춰 놓고 판판하게 펼쳐요. 다음은 바닥 청소예요. 여자는 방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일주일간의 허물들을 스캔해요. 여자가 벗어놓은 허물들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의 코디를 알 수 있어요. 샤워 후 쓰고 바닥에 그대로 놓아둔 수건과 스타킹들은 세탁기 안으로 골인시켜요. 일주일간 입었던 옷들은 옷장 안으로 쑤셔넣기로 해요. 옷장 문을 열어요. 오 마이 갓. 옷장 속에 엉망진창으로 뭉쳐있던 옷더미가 무너져 내려요. 여자는 여자의 보물창고 옷장만큼은 제대로 정리하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하려니 줄무늬 티셔츠는 어느 색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계절별로 정리하기로 해요. 하지만 면 소재 반팔, 긴 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입는 것이에요. 어디에 포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소재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하지만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많은 옷더미를 저 코딱지만한 옷장 안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여자는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왜 그렇게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자는 안 입는 옷 쿨하게 버리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1번 타자, 다 늘어난 티셔츠예요. 하지만 이것은 순면 100%예요. 걸레로라도 쓰면 돼요. 2번 타자, 촌티 팍팍 원피스예요.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3번 타자, 살 빼면 입으려던 초미니 스커트예요. 지금은 비록 나이살에 더 뚱뚱해졌지만 올해는 꼭 빼서 입을 거예요. 4번 타자, 고딩 시절 체육복이에요. 이것은 추억이 서린 소중한 것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여자는 결국 옷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낸 옷들은 일단 세탁기 속으로 쑤셔 넣어요. 다음은 사랑스런 여성의 결정체 화장대 정리예요. 그런데 헐, 여자의 화장대 위에 있어야 할 화장품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자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 나간 화장품, 머리끈, 실핀 찾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화장실, 냉장고 위, 현관앞, TV 옆, 침대 밑에 퍼져있던 집 나간 화장품들을 데려와 화장대 위에 나란히 보기 좋게 정렬해요. 집안 곳곳 퍼져있는 머리끈은 일단 손목에 모아두어요. 찾을 때마다 늘 없어 새로 샀던 머리끈이었는데 모아보니 4개 머리를 따도 되겠어요. 화장대 옆 고대에 언제나 꼽혀있는 드라이기와 고데기, 홈쇼핑에서 사서 딱 한 번 써본 세팅기는 코드를 몽땅 뽑은 뒤 줄을 가지런히 정리해요. 보기 좋게 둘 곳이 없으면 일단 감춰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레이더에 예전 남친에게 받았던 말린 꽃다발이 포착돼요. 여자는 과거 흔적 지우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엑스보이 프렌드에게 받았던 꽃다발, 편지, 사진과 그 시절 썼던 일기장을 싹 거두어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시켜요. 더불어 구력사진이 들어있는 졸업 앨범, 과거 사진 앨범 역시 모두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해요. 이때 지워질 곰인형이 왠지 처량해 보여요. 나같이 귀여운 것을 진짜 버릴 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방에 깜찍한 곰인형 하나쯤은 있어줘야 사랑스러운 여자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아 침대맡에 두기로 해요. 남친이 이 곰인형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고 물으면 아빠에게 어린이날 받은 것이라고 뻥까면 돼요. 먼지를 탈탈 털어버린 후 침대맡에 놓아두어요. 대박 중에 대박. 화장실을 빼먹을 뻔했어요. 여자의 화장실에는 손빨래를 하려고 모아둔 일주일치 속옷들이 모여 있어요. 깜빡했으면 남친에게 입었던 빤스를 들키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납사 실을 뻔했어. 빤스와 여자만의 비밀 위생용품들을 싹 거두어 세탁기 안으로 넣으려는데 세탁기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세탁기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쑤셔 넣어요. 세탁기가 오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것 같아요. 샤워기 앞에는 샴푸, 린스, 헤어 에센스, 각질 제거제를 정렬해 둔 뒤 여자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 이태리 때타올은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어요. 2달 이상 써서 칫솔모가 홍에 갈라지듯 벌어진 칫솔은 새 것으로 바꾸어 꼽아둔 뒤 헌 칫솔로는 하수구의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화장실 슬리퍼의 물때도 제거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청소기를 돌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를 닦아요. 눈으로는 옷을 고르면서 여자의 양발에는 물걸레 신발을 신어 바닥을 닦아내요. 어느새 남친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제 샤방샤방 러블리 러브하우스 인테리어 대작전에 들어가요. 평소에 때가 잘 타 처박아 두던 핑크빛 러블리 커튼과 블링블링 비즈바를 달고 포근한 느낌의 러그를 깔아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요. 방 정리는 대충 된 것 같은데 방 안을 감싸도는 쾌쾌한 냄새가 문제예요. 쾌쾌한 냄새는 은은한 커피향을 풍겨 없애기로 하며 싱크대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에는 쓰지 않던 원두커피 커피포트를 꺼내 커피를 내려두어요. 이것으로 남친은 여자를 언제나 커피를 즐기는 분위기 만땅녀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이때 여자에게 길이 막혀 5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남친의 예고 전화가 와요. 똥줄이 탄 여자가 초사이언으로 변신해요. 샤워와 메이크업과 코디를 동시에 하는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원피스, 너무 잘 차려입은 느낌이에요. 미키마우스 티셔츠에 반바지, 너무 후줄근해요. 위아래 세트 벨벳 추리닝. 빙고, 바로 이것이에요. 너무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적당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이때 딩동, 남친이 누르는 벨소리가 들려요. 현관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동시에 향수를 칙 하고 뿌려줘요. 손으로 현관을 열고 발로는 현관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초절정 신공을 펼쳐 보여요. 드디어 남친이 왔어요. 문을 열고 남친을 맞이한 여자가 쑥스러운 미소를 날리며 집을 못 치워서 엉망인데. 라는 초특급 내숭을 선보여요. 남친이 이보다 깨끗한 방은 보지 못했다며 사방으로 안구를 돌려대요. 아싸 가오리, 4시간 동안의 험난한 대청소가 대성공이에요. 들어가자. 거짓말 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찾아요. 어제 휴대폰을 꺼놓고 여친 몰래 미팅에 나가 에헤라디아 띵까띵까 닐리리 만보 나느냐 레알 솔로란의 타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전원을 켜요. 오 마이 갓. 밀려있던 여친의 폭탄 문자 세트 22종이 한꺼번에 전송돼 와요. 왜 전화가 꺼져 있어? 무슨 일 있어? 라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시작한 문자가 네가 개념을 밥 말아 먹었구나의 분노 단계로 발전한 후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 삐리리 삐삐삐삐삐리리 멍멍이 자식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분노의 기승전결이 너무나 확실한 걸로 보아 뚜껑이 제대로 열린 게 분명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공포의 여친이에요. 올게 오고야 말았어요. 겁에 질린 남자는 휴대폰을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갈등하다 안 받았다간 더욱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웬걸 한바탕 쏟아부을 거라 생각한 여친이 다른 할 말은 없고 차분한 목소리로 집 앞 카페로 나오라더니 전화를 끊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목소리까지 까니까 더욱 공포스러워요. 남자는 남 몰라 모든 건 오해일 뿐이야 라는 발뺌 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일단 휴대폰을 펴고 의심을 살 만한 문자와 통화 목록을 필사적으로 지워요.
2번, 3번의 확인 과정도 거쳐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여친의 불신 검문에 걸렸다간 만기 제대했던 무적의 솔로 부대에 재입대하게 될 것이 확실해요. 남자는 카페로 향하며 짱구를 굴려 여친의 신문을 피해 나갈 완벽 철벽 시나리오를 구상해요.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저번 달에 써먹다 걸렸어요. 삐삐야? 내 친구 대은이야 지금. 친구 녀석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까? 무리야. 형돈아, 지난주에 써먹다 걸렸어요. 저 대은이. 에. 너 퇴원했냐? 이런 어설픈 수작으론 절대 여친의 개코 모드를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한 남자는 차근차근 치밀하고도 지능적인 천재적 알리바이를 조립해 나가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여친과 헤어진 후 집으로 곧장 가려는데 친한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는 전화가 왔고 웅성아. 자신은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으나 친구 녀석이 술 얼굴만 안 보자고 했는데? 하도 애원을 해서 여친에게 허락을 받으려 전화하려고 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배터리가 다 연락을 됐네. 못했다. 친구놈과 정말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동동주를 마셨다 8시경 귀가했으나 갑자기 동동주의 술기운이 올라 여친에게 전화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기로 해요. 앞뒤 시계 계산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자기적이지도 않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완성된 것 같아요.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응모해도 당선될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신있게 여친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해요. 카페로 들어오자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의 여친이 보여요. 한마디라도 실수했다간 황천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전화기 꺼져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해. 앞뒤 다 자르고 어제 왜 전화가 안 됐는지만 조목조목 설명하래요. 여친의 차분하면서도 분노를 가득 담은 목소리가 설명해. 들려와요. 남자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킨 후 연습한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설명해요. 어제 자기랑 딱 헤어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진태 알지 진태. 얼굴만 잠깐 보자 얼굴만 잠깐.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해서 저 허락 받으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맞다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거야. 집에 가서 전화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진태 녀석을 만났는데 그냥 막걸리를 한 두 잔, 세 잔 먹었나? 한 세 잔인가 먹었는데 확 가더라고 한 방에. 한 8시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그냥 팍 쓰러져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못한 거야. 미안해. 와우, 연습한 대로 거짓말이 줄줄 나와요. 그런데 여친이 네 친구는 휴대폰 없냐? 친구 네 전화로라도 친구 걸로 전화했어야지 전화했으면 됐겠네. 라며 몰아붙여요. 생각지 못한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와요. 벌써부터 시나리오에 빈틈이 드러났어요. 당황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친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했냐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남자는 아무 이유 없이 하하하 웃어대며 다음 할 대사를 구상해요. 싸웠어 친구. 술 먹고. 사실은 술 마시다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전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둘러대요. 여친이 말해요. 친구들, 오 마이 갓,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친은 진태 씨만 만났다고 했잖냐며 2차 어택을 가해와요. 내가 오기 전에 한 명 와 있더라고. 진태랑 같이 이렇게. 남자는 약속 장소에 가니 친구 한 명이 더 와 있었다고 둘러쳐요. 그러자 여친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왜 왜 싸웠냐고 싸웠는데? 몰아붙여요. 여친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에 공격을 가해요.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남자도 지지 않고 친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옆자리 취객들이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 둘러대요. 그러자 여친은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요. 대학로. 이때는 0.1초도 망설이면 안 돼요. 대학로. 그런데 갑자기 여친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암사자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친이 썩소를 지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는 속사포처럼 따지기 시작해요. 너랑 나랑 상암동에서 헤어진 게 6시 반이었어. 그리고 상암동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게 34분. 그리고 술집에서 역까지 5분. 그러면 최소 39분이 걸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가 술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9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온 건 8시. 지하철역에서 남자의 집까지 최소 5분. 거기에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39분. 집에 돌아오기 위해선 도합 44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리. 그렇다면 집에 8시에 도착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은 7시 16분. 친구들을 만난 시간은 7시 9분. 헤어진 시간은 7시 16분. 친구와 함께 있던 시간은 최대 7분가량. 7분 동안에 너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또 싸움을 말렸다는 게 그게 말이야 되냐? 솔직히 불래요. 어제 그 시간에 뭐 무슨 했냐고. 짓을 하고 있었냐요. 뭘 하긴 뭘 남자는 해. 무슨 짓을 하긴 무슨 짓을 하냐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여친의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추궁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 남자는 멍 때리기 시작해요. 생각해야 해요. 살고 싶으면 핑계를 생각해내야만 해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아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왔어 택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택시를 탔어. 이걸로 술자리에 있던 시간은 20분쯤 벌었어요. 그 7시에 여친이 또다시 몰아붙여요. 7시면 퇴근 시간이라 길이 꽉꽉 막혀 지하철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거 모르냐요. 벼랑 끝에 몰린 남자는 버벅이다 그냥 택시 말고 총알 택시를 탔다고 말해요. 상암동이요. 상암동? 상암동 20분. 그러자 여친은 7시에 무슨 총알 택시가 있으며 어떤 급한 일이 있었길래 너 같은 짠돌이가 택시까지 탔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총알 택시를 탔다 치자. 그럼 택시비는 얼마가 나왔네요. 아, 여친의 추궁을 감당하지 못해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남자는 총알 택시라 그런지 막힌 길을 돌아 비밀스런 골목길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비의 운전 솜씨를 발휘했고 택시비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택시보단 비쌌던 것 같은데 동동주에 취해 얼마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누가 들어도 뻥인 대답을 날려대요. 여친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 아프게 따질 거 없이 어제 만난 친구들 전화번호를 대래요. 둘.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자는 번호 안 친한 없어. 친구들이라 번호를 모르겠다며 친한 친구라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기 안 시작해요. 친한 친구야. 여친이 아까 아까는 친한 친한 친구들이라고 친구라고 했지 않았냐고 따져요. 아,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안 친한 친구였고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며 횡설수설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친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래요. 남자는 못할 게 뭐 있냐며 여친의 눈을 바라봐요. 그럼 되지. 그런데 자꾸 안구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어떡해.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친의 눈을 1초 이상 바라보질 못하겠어요. 그럼 믿어줄게. 여친이 그럼 믿어줄 테니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맞지? 해보래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여친이 말하면 지금이라도 용서 털어놓으면 준다니까. 봐주겠대요. 솔직히 말해. 어제 뭐 했냐요? 미팅에 나가 이쁜이와 빼빼로 게임을 했지만 입술은 절대 닿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볼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남자의 본능이 저 어제 말에 뭐 했어? 속으면 게임 오버라는 신호를 보내요. 남자는 반격을 가해 상황을 역전시켜야겠다고 맘먹고 아니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알잖아 하는 전화해봐, 초강수를 우리 엄마한테. 던져요. 진짜? 설마 여친이 얼굴도 못 본 남자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진 못할 거라 엄마, 확신하기 엄마한테.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재요. 엄마한테 물어봐. 전화하래요. 이번이니까.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몰라요. 여친이 남자 전화를 빼앗더니 전화를 걸어요. 불안 초조한 남자가 손톱을 물어뜯어요. 엄마가 제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여친이 말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마이 갓. 남자는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모든 건 뻥이었으며 어제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미팅에 나갔었다고 불어요. 여친 표정에 살기가 어려요. 미팅? 굳이 미팅 나갔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암튼 이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앞으로 2달은 이 일로 시달릴 것이 뻔해요. 휴대폰을 살펴보니 114 전화인데. 여친이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뭐 저런 미실 같은 애가 있나 몰라요. 팔십. 이건 함정 수사라며 법원에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얘기해봐, 빨리.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났어요. 아, 앞날이 캄캄해요.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어젯밤 여자는 이상형을 소개해준다는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남친 몰래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하느라 부재중 전화 27통을 씹은 여자에게 남친이 삐져 있을 확률은 100%예요. 저 멀리 남친이 보이는데 얼음을 씹어 먹는 것을 보아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에요. 여자도 남친 몰래 소개팅한 것이 미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친보다 멋지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돈까지 많은 남자를 차버리고 돌아왔어요. 늦게까지 놀긴 했지만 그것은 예의 때문이었으며 전화번호를 주고받긴 했지만 절대로 연락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준 것과 다름없어요. 온다. 이렇게 지고지순한 자신에게 삐지는 남자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여자는 밴댕이 소갈딱지 남친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기로 해요. 자신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남친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친이 꼬치꼬치 캐묻기 전 선빵을 날리기로 해요. 태연아. 여자는 앞면 전반에 철판을 깐 뒤 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물어요. 남친이 기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묻냐고 해요. 당산 빠떼로 왜 저러는지 알고 있지만 절대로 모르겠다고 잡았대요. 그리곤 설마 어제 친구들을 만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쪼잔하게 삐진 것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이까진 일로 삐지면 넌 남자도 아니라고 몰아붙여요. 그러자 남친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삐진 게 아니고 내가 내 연락을 뭐 어떻게 아싸가오리 얘기를 기선 해보라고 제압 얘기를. 성공이에요. 여자는 이 기세를 몰아 남친이 너무 궁금해하는 뭐 했는지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 전화를 받지 않은 8시간 동안의 모든 일을 명명백백 설명해 주기로 해요. 해주면 되지. 어제 미선이한테 전화 와서 나가봤더니 걔 결혼한 지 3달 됐잖아. 남편이랑 성격이 그렇게 안 맞대. 여자는 어젯밤 홍대에서 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하고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친구를 만났대요. 오래됐네. 그 친구를 위로를 좀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대요. 그렇다고 전화를 한 통을 안 해? 야, 걔는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시시덕거리고 좋아하면 기분 좋겠어? 힘든 얘기를 하는데 나만 행복하게 남친과 시시덕거릴 수 없어 전화도 받을 수 없었대요. 엄마예요. 여자가 눈치를 보며 전화를 하려 했으나 전화까지 방전되어 버렸대요. 자기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자기는 이해심 많잖아. 나 이렇게 별일 없이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가 이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집에 가봐야 돼. 남친이 걱정할까봐 신경은 쓰였지만 남자 중에 남자 이해심 넓은 남친은 여자만 무사하다면 모두 이해해줄 거라 믿었대요. 그럼 집에 가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감기약 먹었더니 그거 먹고 바로 골아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춥고 피곤했는지 감기 기운을 느꼈대요. 약을 하나를 먹었더니 약 기운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오늘까지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였대요. 형 얘기를 막. 생각도 안 한 거짓말이 방언 터지듯 술술 흘러나와요. 심지어 여자는 술술 터져나오는 자신의 거짓말에 왠지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묘한 착각에 빠져들어요. 어젯밤 소개팅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를 위로한 기분이에요. 이런 건 공상허언증이라는 정신병이래요. 이때 여자의 말을 듣던 남친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나 열나나 봐. 어제 내 친구가 홍대에 갔었는데 너도 남자랑 있는 거 봤대더라. 오 마이 갓. 어제 친구가 여자가 남자랑 홍대에 있는 것을 봤대요. 누구랑 있었대? 세상이 좁다 한들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어요. 여자는 당황한 눈빛을 애써 감추며 남친의 눈을 아무 말 없이 5초가량 노려봐요. 여자는 지금 엄청나게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은 표정이지만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사실 할 말이 없는 할 거예요. 말이 있어야지. 누구랑 있었냐고. 그러다 문득 감기에 걸렸다고 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젯밤 일을 추궁하는 남친에게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술 좀 많이 마시고 그냥 돌려서 잔 거 아니야? 이 시키는 여친의 건강 따위엔 관심 없는 완전 무심냉혈이니 분명해요. 아팠다고.
열받은 여자는 전쟁을 선포하기로 하며 남친 찍소리 못하게 휘어잡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이제부터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1단계 침묵 단계예요. 여자는 남친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노려보며 뭐 얘기를 해보아. 할 말조차 잃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라고.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침묵이에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왜? 아니 남친이 아무 말도 없는 여자를 보며 쫄기 나는 시작해요. 그걸 내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2단계 눈물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신뢰를 못 얻었어? 여자가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신뢰를 주지 못했냐며 눈물을 안고에 그렁하게 모아요. 그 뒤 남친이 여자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순간 똑 하고 떨어뜨려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가은아 나는 칸의 여왕 전도연이 울고 갈 아니야, 만한 나는 연기력이에요. 제3단계 명대사 폭발이에요. 울던 여자는 너 친구 말만 믿고 무작정 자신을 의심한 것은 붙이고 있는 거잖아. 연인 관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아 그럼 알지. 신뢰가 나도 없는 연인 사실 관계는 믿었어, 나도.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 슬프지만 이젠 안녕 그냥 헤어져. 이별하재요.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래도 오해를 받으며 헤어지는 것은 싫으니 어젯밤 같이 있었던 이혼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주겠다고 해요. 전화줄 테니까. 아니야. 여자의 눈물과 명대사에 혼이 빠진 남친이 당황해 여자의 핸드폰을 억지로 꺼버려요. 아, 내가 그리곤 계속 어제 해. 전화가 너무 안 돼 걱정돼서 걱정을 그런 많이 거지. 해서 그런 거지. 의심을 해서 나 지금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여자를 진짜 의심한 건 걱정돼서 아니었대요. 하는 거야. 나 믿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 어? 이때 여자의 연기력은 절정에 올라요.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안 줬으니까. 여자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남친 때문에 생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왜 이래? 남친이 무릎을 꿇으며 여자를 붙잡아요. 진짜 안 그럴게. 내가 진짜 내가 나쁜 놈이야. 남친은 내가 죽을 죄인 나쁜 놈이래요. 여자가 당당한 눈빛으로 남친을 내려봐요. 남친의 두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이 나며 진심으로 용서해달라는 애절함이 묻어나요. 눈빛으로 보아 남친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자 앞에서 찍소리도 못할 것이에요. 다신 안 그럴 거지? 여자는 이쯤에서 남친을 용서해주기로 해요. 용서해줄게.